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에 이런 책동을 하는 것은 26년 내 대선을 6번 치르고 오는데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책동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관권 포퓰리즘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고 있다. 비리 덩어리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은 국가 공권력과 예산 정책을 총동원하여 지원하면서 내년 대선을 관권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총체적 관권선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민적 주권 무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1987년 개헌 이래 이런 부정관권선거 시도는 유례가 없었다. 국회 180석 의석과 임기말 국정 지지율만 믿고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문 정권은 총체적 관권선거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현 정권의 국민적 주권 부정과 반민주주의 작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청와대 상춘제 밀약에서 무슨 협잡이 오고 갔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월 26일 본관이 아닌 자동 녹음이 안 되는 상춘제에서 만나 밀담을 나누었다. 약 50분 동안 선거 지원과 대장동 비리, 퇴임 후 안전보장 등 다양한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무슨 거래와 협잡이 있었는가? 총체적 당선 지원과 퇴임 후 안전을 밀약했는가? 대장동 특검 거부와 봐주기 수사를 약속했는가? 특검을 거부한 채 이재명 구하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나는 내년 대선 승리 후에 대장동 비리 재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재명 구하기 수사를 지시하고 실행한 검은 세력들에 대해서도 엄단할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았는가? 만약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찰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계속한다면 문 정권 적폐 수사 당시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과 동시에 그 조직은 근본부터 대수술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둘째, 이재명 대장동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이다. 본인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 유동규, 김만배는 한 배를 타고 이해를 같이 하는 범죄 공동체이다. 검찰은 청와대 회동 이후 유동규, 김만배 등 수족만 자르고 머리인 이재명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 즉각 특검을 받아들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 현재 문재인 정권 내각을 보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무장관들은 모두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다. 역대 정권은 늘 임기 말 대선에 선거 중립 내각이나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공정선거와 상권 분립 정신을 지켜왔다.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그 공정성과 정당성이 담보될 때 지켜진다. 즉각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엄정 중립을 선언하라. 네 번째, 이재명 예산 편성과 이재명 지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내년 예산심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그 규모는 내년 예산안 604조에 무려 30조 이상을 증액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도 아닌 이재명 후보의 얼토당토 않은 기본 시리즈나 다른 공약 예산이 내년도 기본 예산에 본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예산 회계 원칙에도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다. 특히 작년 4.15 총선에 맞춰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을 풀어 사기 총선을 시도하더니 이번에 또 자유당식 고무신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무너진 경제 펀더멘탈을 재건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가부채 천조 시대를 만들어 놓고 또다시 빚잔치에 몰두하고 있다. 올해 2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벗어날 즈음 사기 진작용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했고,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선용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또 했다. 국가 채무 1천조 시대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시점에서 내년 대선 투표를 코앞에 두고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선거용 국민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 세수 초과분은 부채 상환이나 서민복지에 투입하는 것이 바른 국가 운영이다. 현 정권과 민주당에게 공개 요구한다. 행정부 권력은 대선에서는 중립으로 두어야 한다. 국가예산과 행정부처 정부 정책은 철저히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수단이 아니지 않은가. 대선 매표 지원금을 강행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국가 권력 체제를 동원한 불법적 이재명 선거 지원 사건 수사가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자가 되지 말라. 반칙하지 말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경쟁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다섯 번째, 임기말 정권의 이념정책 대목받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 정권은 임기말까지 좌파 이념정책 대목받기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2030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나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식화했다. 12년 만에 40% 감축이라는 과격하고 급격한 감축 목표 설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다. 이런 목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은 6개 업종에서 최소한 200조 원, 정유 업계에서만 800조 원의 기업 손실이 발생한다. 나는 이미 문 정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전면적 파기를 공약을 했으며 G7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기업 부담도 들고 탄소 제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길인 원전과 수소를 이용한 투트랙을 발표한 바 있다. 문 정권이야 내뱉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다음 정권은 국제 무대의 약속을 위반해야 하는 큰 부담을 또 안게 된다. 종전선언 추진도 그만둬라.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처럼 국민을 속이려고 드느냐. 임기말 하산길에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대목받기는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도리고 그게 다음 정부를 향한 화해의 제스처일 것이다. 그냥 조용히 물러나 가라. 이상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후보님, 저희 지금 당에서 특검 요구 관련된 시위는 지금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 특검 도입을 위한 당의 전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홀로 시위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되면 이 대표와 함께 특검 투쟁에 나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현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저께 홍어준표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남 민심 악영향 둘째치고 호남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 그런 사람이 교수라고 하니까 내가 낯이 뜨겁다. 응? 교수의 기본 자질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어제 그거 뉴스를 보고 낯이 뜨거워서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 저 유식 정민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산업부랑 여가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약을 만드는 데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일반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어제랑 그제는 이제 당원 대상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좀 어떻게 지금 얼마나 유리하다고 좀 보시는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제가 집권하면 여가부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폐지될 부처에서 무슨 대선 공약을 만드는지 그건 내가 의아스럽고, 두 번째 산업부 차관이죠. 아마 파면될 겁니다. 파면되고 선거 중립 여부 위반한 게 문제되면 그 친구도 감옥 가야 될 겁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대장동 수사를 계속하면 검찰 조직을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직에 수사권을 주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내 거래 하나하나 내가 되면 두고 보십시오. 이건 검사도 아니다. 저는 5년차, 4년차 평검사 할 때도 청와대 검찰총장과 맞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좌천 댕기면서도 제대로 된 검사를 했습니다. 이건 검사도 아니고 이거는 앉아서 아무런 수사 능력도 없고, 내가 요즘 수사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까? 나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 우리 같았으면 저 일주일만 하면 끝나버리는 사건입니다. 결론을 내줘야죠. 고발사주 사건만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 같으면 저 일주일에 안 걸리는 사건입니다. 무슨 눈치를 보고 이 눈치 저 눈치 정책적 판단도 하고 또 위에 지시도 기다리고
내가 요즘 검사들 하는 거 보니까 저건 검사도 아니다. 저 검사 자격 자체가 없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를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검찰 잘합니다. 옛날에는 검사들이 우리 이거하고 샵에서 나가자. 정의를 위한 일념으로 수사를 했어요. 요즘은 검사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내가 수사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검사가 맞나? 이거 기가 막힌 수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 자체를 좀 뿌리채 고치지 않고는 검찰이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또. 투표 관련된 모바일 투표 여론조사. 우리 당에 지금 책임당원 중에서 우리가 이래 이제 전화 홍보를 해보면 전화가 안 되는 분들이 없어졌거나 한 20%가 됩니다. 우리가 쭉 그 전화 홍보를 해보면 그러면 57만 중에서 20%를 빼버리고 투표 가능한 대상을 이래 책임당원을 추려보면 지금 55%였는가요? 어제 55%? 그리고 55%하고 그 다음에 ARS 투표를 10% 더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85% 이상을 투표하는 엄청난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0% 하더라도 거의 80% 가까운 투표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그만큼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문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걱정한 대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오더를 내리고 강요를 하고 하는 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광범위하게. 일부에서 아마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웹 발신입니까? 그래 해가지고 찍어달라고 했는데 아마 대답이 욕설이 대부분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째 못한 경우를 내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조직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바람이 이기는 그런 당내 경선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더 없죠? 네, SBS 김영래입니다. 조금 이른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저쪽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원팀 선대위를 꾸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은 다른 후보들 진영하고도 같이 이제 공동 선대위 꾸리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경선 때 저는 이 당에 들어와서 26년 동안 경선을 수없이 치렀습니다. 경선 후에 앙금으로
본선을 치러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대표 시절에도 늘 그랬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당직에, 주요 당직에 기용한 사례도 저는 참 많습니다. 경선은 각자 후보를 위해서 띄워주는 게 거기서는 난 이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계보로 여겼던 사람도 지난 4월에 내 불러가지고 윤석열 후보 진영으로 가라. 이중생활 하지 마라.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경남에 가서는 홍준표 지지한다고 하고 서울 와서는 윤석열 지지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중생활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내가 가라고 했습니다. 또 내 친한 윤희석 대변인도 그쪽으로 간다고 문자 왔을 때 가서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경선 후에 한 팀이 될 테니까 그쪽에 가서 열심히 하라.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당내에 워낙 많은 경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경선 때의 그 상황을 그게 경선 끝나고 난 뒤에 본선까지 끌고 가는 거 그거는 소임배나 할 짓입니다. 나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 경선 끝나면 날 배신하고 간 그 한 사람도 내 돌아오라고 할 겁니다.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선비제 양방구입니다.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단일화 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단일화 한다면 대선 출마 자체가 자기 몫을 찾기 위한 대선 출마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마 홍준표가 후보가 되어야지 대한민국 중도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되기가 훨씬 용이할 겁니다. 내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나중에 보십시오. 또 오늘은 정두환 기자가 조용하네요. 네, 뉴스원 손희래입니다. 어제까지는 불법 선거운동을 윤석열 캠프 측에서 했다고 이제 문제 제기하시고 법적 대응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거기서 입장이 변화하신 건가요?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캠프에서 이야기했지. 우리 캠프에서 이야기했지. 나는 이야기 안 했죠. 후보님이랑 캠프랑 그럼 입장이 다르신 거예요? 그건 질문 자체가 아주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건 질문하는 거 아니죠. 어떤 점이 그런지. 그것까지 내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 정동훈 기자. 데일리한 정도원입니다. 아까 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삼가시고 좀 이렇게 타겟을 문정권과 이재명 후보에게로 옮긴 것 같다. 좀 어제하고 그저께 대구하고 부산을 다니시면서 좀 경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좀 어떻게 체감하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도 더 됐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방문했을 때 경남 가는 길에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이라는 그런 방명록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아마 경선 결과가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내 경선은 언급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 이제는 문 대통령하고 이재명 상대로 프레임을 짜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요라메스 TV 서영석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종 후보 선출까지. ARS 투표 동의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부정경선하는 거 있는가 내 감시체제를 가동해서 그거는 엄격히 해라. 그렇게 캠프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기적이 연출되는 겁니다. 아마 기적이 현실화될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 현실화될 거예요. 나는 그거 확신합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캠프를 끌고 오면서 단 한 분의 구설수도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치밀하게, 타이트하게 경선에 임했습니다. 근데 상대 진영은 하루에 구설수가 하나씩 터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구설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저희 캠프가 잘했다기보다 상대 캠프가 방만하고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예컨대 호남 비하 발언을 하고 호남 인사 한 두세 명만 영입하면 그게 희석되는 줄 알고 있었고 또 청년청 지지가 없으면 청년 두세 명 데리고 오는 것으로 희석이 되는 것으로 착각했고 또 경선 앞두고 세과시하기 위해서 이미 집에 가야 할 사람들 무더기로 데리고 오는 거 그것은 자기가 이기는 길이 아니라 구태 정치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치 경력으로 보면 제가 구태로 몰려야 옳죠. 근데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구태로 몰린 사람은 오히려 상대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선 결과는 기적을 연출한다고 나는 봅니다. 다 됐죠? 더 없죠? 이상입니다.